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너무나 힘든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1.9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급락으로 출발이 되었습니다. 10시 반에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이 되었으나 그렇게 큰 하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홍콩 항생지수가 이렇게 2% 이상 급락이 나오면서 한국의 코스피 역시 이렇게 2%대 급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보다 훨씬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코스닥 지수는 1%대 하락으로 출발했으며 장 중 후반으로 넘어가면서는 마이너스 2.99%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수급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어제 코스피를 대량으로 매수했던 기관 투자자가 코스피를 대량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해도 정말 너무합니다. 8거래일 연속 이렇게 코스피를 순매도 중이며 어제 공개된 FOMC 의사록에서는 테이퍼링을 예고하는 내용이 나오고 말았죠. 덕분에 이렇게 유럽 증시도 현재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내일 한국 증시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일은 미국의 옵션 만기일 이벤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내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한국 증시는 내일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니면 내일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4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마이너스 1.0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다우지수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장막판 10분을 남겨놓고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다우는 정말 오랜만에 1%대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어제 다우지수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바로 연준에서 공개한 FOMC 회의록 때문이죠. 자, 어제 공개된 FOMC 회의 의사록에는 평균 2%의 물가 상승률과 최대 고용의 목표치를 채웠기 때문에 연내에 테이퍼링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하루 만에 말이 바뀌나요? 바로 전날에는 BJ 파월의 인터뷰가 있었죠. 여기서는 파월 형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직도 시장 경제는 힘들다. 우리는 항상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테이퍼링에 대한 내용은 전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보통 다우가 하락하면 나스닥의 언택트주가 상승하면서 나스닥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제는 나스닥도 다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어제 나스닥은 마이너스 0.8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장 초반부터 장 막판까지 나스닥은 이렇게 쉴 새 없이 하락만 나왔습니다. 특히 어제는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돌파했던 애플이 마이너스 2.5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어제 애플이 하락한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52주 신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속출하였고 언택트 관련주 대부분은 이렇게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얼굴책 페이스북은 어제 마이너스 0.8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원더우먼의 고향 아마존도 어제 마이너스 1.1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택트 관련주 중에서 유일하게 상승한 종목이 있어요. 그건 바로 테슬라입니다. 자, 테슬라가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내일 있을 이벤트 AI 데이 때문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자, 테슬라에서는 배터리 데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내일은 인공지능 데이, AI 데이가 개최되는 날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테슬라의 AI가 문제가 있다라고 미국 교통안전부에서 조사에 착수가 들어간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걸 보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테슬라의 시간의 단일가를 보세요. 마이너스 2.32%입니다. 미국도 지금 옵션 만기일 기간이기 때문에 미국의 야간 선물도 현재 믿을 수가 없거든요. 미국의 야간 선물은 현재 이렇게 급락 중이지만 오늘 발표되는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자 수라던가 미국의 경제지표가 나오면서 장중에 또 상승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안 좋은 뉴스가 너무너무나 많죠. 현재 보시면은 미국의 하루 확진자 수는 이렇게 10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경제지표들이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 발표되는 이런 경제지표들도 여러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미국의 테슬라가 상승하면서 한국의 전기차 관련주들도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시간의 단일가를 보시면은 이렇게 LNF를 비롯한 전기차 관련주들이 모두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 있죠. 특히 에코프로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마이너스 13%대 급락이 나왔고 시간의 단일가조차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현재 시간의 단일가에서 에코프로 H에는 마이너스 4.1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근데 여러분, 차트를 보세요. 아침에 테슬라 배터리 데이, 아니 AI 데이 이슈 때문에 8.42%가 상승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꼭대기에서 사신 분들은 오늘 마이너스 21%고 시간의 단일가까지 합치면은 내일 이만큼 빠져가지고 한가 맞은 거보다 더 큰 손실을 입어요. 자, 에코프로 역시 마찬가지죠. 장 초반에는 2%대 상승, 하지만 종가는 마이너스 3.09%, 위에서 잡았으면 마이너스 5% 손실이고 시간의 단일가도 보시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2%대 하락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고 있죠. 오늘 반등은 진짜 반등이 아니고 금융투자가 일부러 3100을 지지해주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유혹하려고 여러분들을 꼬신 거다. 그리고 중소형주들은 급락이 나올 경우 어제같이 갑자기 지수가 상승하면은 최소 5%에서 10% 이상 상승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죠? 아, 전날 아무거나 그냥 샀으면은 무조건 5% 이상 먹는 건데 아깝다. 아, 공포에 살걸.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시간의 단일가에서 매수하시는 분들 혹은 종가에 매수하신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신 분들은 지금 시간의 단일가를 다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간의 단일가에서 급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오늘은 완전히 어제와 반대입니다. 상승과 하락 종목이 어제와 달리 완전히 뒤바뀌었죠. 하락 종목이 1200 종목, 상승이 100 종목, 코스피는 상승 종목이 10종목대.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인버스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승하는 종목은 40 종목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종목이든 시간의 단일가를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 걸 알 수 있죠. 자,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금융투자, 이거는 코스피 3100을 지지해주면서 개인들 오게 만들고 다음날 던질 거다. 진짜 던졌죠. 연기금, 금융투자하고 똑같았어요. 어제 샀던 자금의 일부를 오늘 차익 실현했고 오늘 코스피는 3100포인트가 그냥 붕괴가 되었죠. 어제랑 다릅니다. 어제는 금융투자하고 연기금이 여러분들을 꼬신 다음에 다음날 종가 베팅을 하게 만들고 또 시초가에 매수를 하게 만들었지만 오늘은 그냥 밑으로 내려 꽂으면서 3100포인트를 전혀 지지 안 해줬죠. 자, 코스닥도 똑같습니다. 장중에 1000포인트를 지지해주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유혹했고 오늘은 그냥 1000포인트를 다 깨버렸어요. 특히 SK 하이닉스는 기술적인 반등이니까 지금 접근하지 마시고 삼성전자 역시 아직 바닥이 안 나왔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미국의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이 급등하면서 반등이 크게 나와줘야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따라갈 수 있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 지금 반등이 안 나오고 있죠. 특히 여러분, 하락장에 블록딜이라던가 유상증자 나오면은 최소 10% 이상 급락 나옵니다.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에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블록딜이 발생되었습니다. 자, 명신산업의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쌍끝이 들어왔는데 이건 여러분
시간의 대량 매매로 이뤄진 블록딜입니다. 기타 법인에서 대량 매도가 나왔고 수급만 이렇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자, 카카오 게임즈 역시 8월 13일 날 블록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타 법인에서 대량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식을 하실 때 검색어에다가 블록딜, 유상증자, 무상증자, 추가상장, 투자주의 이 단어들을 꼭 검색한 다음에 매수하세요. 이거 누가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밑에서 엄청 주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은 기타 법인의 대량 매도만 봐도 아 이거 블록딜이구나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파악하는데 초보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몰라요. SK 바이오사이언스 보세요.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종목은 1%만 상승해도 투자주의에 걸린다. 오늘 보시면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시 뜨자마자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승 중이었다가 이렇게 1.6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삼성전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LG전자 드디어 저점을 깨러 가고 있습니다. 자, LG전자는 한 달 전에 실적을 발표했고 그때 역대급 공매도가 발생되었어요. 그래서 LG전자는 이렇게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15% 이상 급락이 나왔습니다. 지난번 저점을 깨고 오늘은 이렇게 마이너스 3.5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는 이렇게 양 매도를 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게 여러분 LG 시리즈는 특히 기술적인 반등이나 호재 뉴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어제 보셨나요? 보시면은 저점을 이렇게 깨고 52주 신저가를 달성한 다음에 좋은 뉴스를 띄우면서 어제 무려 4.11%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는 3.3조 원을 투자를 한다. 이런 뉴스가 어제 장중에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쌍끝이 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이틀 연속 양 매수가 들어와서 LG 디스플레이 주주분들 게시판 보시면은 옳거니 외국인과 기관들이 드디어 떡밥을 물었구만. 난 역시 강성주주야. 잘 버텨냈다. 내일부터 여러분 꽃길만 걸읍시다. 이렇게 네이버 종목 토론방 게시판에 글을 올려놓으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아니 여러분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보시면은 10년 넘게 횡보 중이며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이 났습니다. 그리고 공매도량을 보세요. 어제 4% 상승시켜놓고 역대급 공매도를 쳐놓고 오늘 5% 이상 이렇게 빼버렸죠. 그래서 특히 LG 관련 주식들은 이렇게 장대 양봉 한두 개 나왔다고 흥분하면은 공매도에 또 한 번 크게 당할 수 있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장에도 마이너스 0.2%밖에 빠지지 않았고 외국인이 이렇게 연일 풀로 매수하고 있지만 이 종목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여기서 역대급 공매도가 쳐진 다음에 계속되는 하락이 나오면서 중간중간에 반등의 조짐은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반등권에서 항상 마지막에 급락이 나온다는 사실. 차트를 길게 보시면은 똑같아요. 항상 반등 나오는 것처럼 보여주고 빼버리고 올라가는 척하고 빼버리고 또 다시 올라가는 척 해버리고 빼버리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배터리 관련주보다 오늘 많이 빠진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만 더 내려오면은 52주 신저가를 향해 갈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 국제유가가 지금 보시면 얼마죠? 62불입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80불을 가려고 했던 국제유가가 왜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까요? 자, 국제유가는 지난번과 똑같아요. 수요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인 활동이 제한이 될 것이라는 레포트 때문에 국제유가가 이렇게 연일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은 오늘도 연중 최고치를 돌파했어요. 아니 여러분 지난번 8월 13일 날 올린 영상에서 환율이 1200원대를 돌파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솔직히 조금 오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찍겠는데요? 환율이 이렇게 계속 상승이 된다면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도 더욱더 거세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을 팔아서 그걸 가지고 한국 시장을 떠나기 때문에 환율 역시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건데 이게 여러분 그나마 공매도가 부분 재개라서 이 정도밖에 안 빠졌지만 과거에는 이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크게 빠졌었죠. 지금 현재 한국은 공매도가 완전 금지가 아니라 대형주만 재개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는 지금보다 장이 더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도 공매도가 어느 정도 확대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도 공매도 치세요. 자,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대주 가능한 자량이 6,000주 정도 있습니다. 이거는 장이 끝나서 그렇지 장중에는 이렇게 수량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말이죠. 어제 호텔 신라가 이렇게 3%대 반등이 나오니까 공매도가 가능했어요. 근데 공매도가 가능했어도 최근에 확진자가 3일 연휴로 인해서 검사자 수가 줄어들었고 계속 1000명대만 나와서 솔직히 공매도 치기가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대체 공휴일이 끝나고 다시 한번 확진자가 얼마죠? 2152명입니다. 자, 여러분도 보시면은 공매도가 가능할 때가 언제냐면은 지수가 상승하거나 혹은 주가가 상승했을 때는 개인도 대차 잔고를 할 수 있는 잔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장이 안 좋아버리면은 대차 잔고 가능 수량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협회에 교육을 들어야 됩니다.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지 공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 교육을 꼭 들어놓으세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HTS의 공매도 자격수료 인증,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증을 해야지 공매도가 가능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상승 종목이 지금 10종목 되면은 진짜 싸울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락 종목 중에서 대형주, 공매도 그냥 때리십시오. 천재님, 그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매도는 어떤가요? 하지 마세요. 왜요? 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빠지면은 어차피 코스피 지수가 빠집니다. 얘네 두 개가 시총을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코스피 고버스를 때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익률이 너무 낮아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많이 빠진 것 같아도 빠진 퍼센트가 고작 3%밖에 안 되고 횡보 기간이 너무 길어요. 개인 투자자는 2달밖에 공매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2달 안에 큰 하락이 나와야 되는데 올랐다가 뺐다가 하면은 한두 달 지나도 고작 빠진 퍼센트는 3.5%밖에 되질 않습니다. 보세요. 삼성전자 월봉 플러스 0.25%, 마이너스 1.23%, 플러스 0.11%, 3개월, 4개월 공매도를 친다고 해도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익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호텔 신라 보실까요? 10% 내렸지, 4% 내렸지, 5% 내렸지. 3달 동안 내린 퍼센트가 몇 프로입니까? 20%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대주 가능한 수량이 거의 없습니다. 빨간불 떴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승부 걸어본다고 생각하고 그때 공매도를 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주식시장도 지금 많이 내리고 있는데 코인 시장 역시 지금 많이 어렵거든요. 물론 오늘은 주식시장보다 코인 시장이 더 좋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코인 관련주가 상승하거나 급등이 나오진 않습니다. 미국의 코인베이스를 보세요. 일주일 동안 단 한 번에 상승이 나오지 않았고 어제도 마이너스 2.5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그런데 한국의 코인 관련주도 똑같아요. 아침에는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으로 출발하거든요. 근데 종가는 항상 3%대 하락으로 마감돼요. 그래서 지금 코인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무조건 상승으로 출발하고 오후장에 다 빼버리는 아주 거지 같은 패턴이 나오고 있고, 대성창투 같은 경우에는 배틀그라운드 관련주 크래프톤이 상장한 뒤로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죠. 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후 3일 동안 내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래프톤 관련주들은 전혀 반등이 나오긴커녕 이렇게 지속적인 하락과 횡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주아이비 투자, 마켓컬리 관련주이기도 하고 크래프톤 관련주인데, 마켓컬리가 미국 증시에 상장을 포기함으로써 마켓컬리 관련주가 계속 횡보와 하락이 지속되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올해 2월 달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쿠팡 뉴욕 증시 상장은 되지만 마켓컬리, 오아시스, 나스닥 미국 증시 상장? 개뿔 같은 소리라고, 말도 안 된다. 자,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 혹은 나스닥에 상장을 하려고 했으나 결국에는 포기하고 국내 증시에 상장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이마트의 SSG닷컴이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마켓컬리의 국내 증시 상장도 미뤄지고 말았어요. 자, KC피드는 마켓컬리 대장주인데 보시면은 지금 한 달 넘게 상승이 한 번도 안 나오고 이렇게 연일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적자인 회사가 뉴욕 증시 상장이냐, 말도 안 되는 뉴스다. 쿠팡은 손정희 씨가 뒤에 있지만 마켓컬리는 누가 있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뉴스니까 절대 믿지 말라 매번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어제 이 영상에서 잠깐 코인 얘기를 했었죠. 자, 어제 세럼이라는 코인이 있었는데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8,600원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 종목이 저를 떨구려고 마이너스 20%까지 찍었다가 본전까지 왔다가 다시 뺐다가 다시 올렸다를 3번 4번 반복하니까 질려서 저는 그냥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팔고 나니까 세럼은 오늘 1,200원까지 올랐습니다. 1,200원. 아니, 제가 8,600원에서 던졌는데 1,2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상승률이 무려 30%가 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다? 아니, 여러분, 어제 제 영상을 보고 세럼을 사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군요. 저는 어제 이거 못해도 9,300원까지는 갈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다들 따라 사셔가지고 수익을 보셨더군요. 아니, 그나마 여러분, 세럼이 상승해서 망정이지 얘가 만약에 어제 크게 하락이 나왔으면은 어쩔 뻔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9,000원을 넘어가도 계속 들어가서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10,000원 전까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식보다 저 세럼이라는 코인 매매를 집중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인 수익률이 주식 수익률보다 훨씬 더 높더군요. 오늘은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58종목밖에 안 올랐고 코스닥은 169종목밖에 안 올랐어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매매하셨나요? 자, 저는 당연히 영화테크라는 종목을 매매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맨날 영상으로는 욕심을 줄이세요. 욕심을 줄이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욕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자, 영화테크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이죠. 제가 오늘 어디서 어떻게 매매를 했냐면은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평단가 17,550원. 그리고 얘가 18,200원까지 올라갔는데 홀딩을 하다가 갑자기 지수가 급락이 나오면서 마이너스로 돌변해서 저는 그냥 한틱 뛰기 17,600원에 나왔어요. 아, 진짜 여러분, 지금 계좌를 쳐다보면 안 됩니다. 지금 수익금이 얼마인지 알게 되면은 익절이 안 돼요. 제가 700만원 정도를 이 종목에 투입을 했고 딱 3%의 수익을 올려서 20만원 이상 수익을 내려고 하니까 익절이 안 됐어요. 아니, 여기서 18,000원 돌파했을 때 반이라도 던졌어야 되는데 안 던지니까 여기까지 빠지는 거야. 본전까지 왔어. 아,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다시 올라오네. 아, 가자 하니까 갑자기 여기까지 오니까 마이너스 20만원이 되더군요. 마이너스 20만원. 그리고 이게 17,150원인데 이게 17,000원이 깨지면 여기 이제 워터파크 열리겠구나 이 생각하니까 아, 하늘이시여 제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저 그냥 본전에 나갈게요. 본전에 나갈게요 하고 여기다 걸어놨다. 그러니까 진짜 갑자기 빵 쏘면서 저 떨구고 그 뒤로 계속 올리더군요. 그래서 여러분, 수익금이 20만원 근처에서 400원이 됐어요. 400원. 그리고 여기에 찍혀있는 이 만원의 수익금은 열받아서 한 번 더 매매를 해서 만원이라도 벌었지. 10시 반에 이렇게 지수가 투매가 나오니까 코스피, 코스닥 모든 종목이 전부 다 그 시간에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웃긴 게 뭐냐면은 12시 10분에는 이렇게 지수가 저점을 깨고 더 내려가는데 영화테크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더군요. 그래서 열받아서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들어갔을 때 조금이라도 버텼어야 되는데 버티지 못하고 결국 이 종목은 저를 태우지 않아서 오늘 상한가를 갔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쫄보가 아니라 이걸 잘 보세요. 제가 오늘 한 5번 정도 매매를 했는데 이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가자마자 그냥 이렇게 골로 가버리더군요. 한 틱이라도 높게 설정했으면은 저는 오늘 그냥 투매에 맞아버렸습니다. 자, 사마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저는 18,100원에 빠져나왔는데 예, 종가가 얼마죠? 17,500원입니다. 그래서 영화테크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방심을 했으면은 너무너무나 큰 손실을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보세요. 삼성출판사 오늘도 마이너스 5.7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8월 17일 날 여기 종가 최고가 근처에서 너무 느낌이 안 좋아서 그냥 던지고 나왔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오늘도 급락이 나왔고 이런 데서 진짜 그냥 순간적으로 느낌이 쌓여서 던져서 빠져나온 게 신의 한 수였죠. 지금 여러분, 장이 무서운 게 이런 거예요. 자, 아침에 카카오게임즈는 이렇게 빡 상승이 나오면서 바로 8만원 직전에 멈췄어요. 얘가 79,800원에 멈췄는데 79,800원까지 개인들을 꼬셔놓고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빼버렸습니다.
아니 여러분, 오늘 NC소프트가 리니지 더블을 출시한다는 뉴스 때문에 이렇게 8.25%가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니지 더블 때문에 NC소프트가 급등을 하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장중에 4%대 급등이 나왔어요. 그럼 저렇게 게임주가 움직이면은 당연히 카카오 게임즈 쪽으로도 수급이 쏠릴 텐데, 오늘 수급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은 양 매도를 했고 개인만 물렸죠. 장 초반에 펄어비스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무려 17.38%까지 상승을 시켰거든요. 근데 고점에서 10% 가까이를 그냥 쑥 빼버립니다. 아니 NC소프트라던가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장중에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카카오 게임즈 보세요. 아침에 다른 게임즈 오르니까 잠깐 올리는 척하고 쭉 빼는데 종가 최저가, 거기다가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추가적인 하락. 자, 특히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블록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물량이 소화가 안 되면은 주가가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섹터 대장주만 하세요. 지금은 한두 녀석만 보내고 3등, 4등, 5등, 그리고 꼴찌는 아예 상승을 안 시킵니다. 자, 그리고 해양, 중공업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크게 이렇게 하락이 나왔거든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발표한 다음에 이렇게 7.39% 급락이 나왔고, 한국조선해양 역시 5.15% 급락이 나왔죠. 자, 그런데 조선 해양 플랜트 관련주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조단위 적자를 낸 조선 3사 2023년에 적자 전환 가능. 자,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지금은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조선 업계가 2023년 2년 뒤에는 흑자를 달성할 것이라는 이런 레포트인데, 여러분, 과거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아니라 조선주 슈퍼사이클이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 당시에도 2018년도, 2019년도에는 흑자를 달성할 거네 뭐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도 적자예요. 조선주의 주가를 보시면은 카타르에서 수주를 했네 뭐 했네 하면서 뉴스 몇 개 띄운 다음에 2주 동안 이렇게 상승을 주고 다시 뺐다가 올리는 척 했다가 그 뒤로 이렇게 한 달 넘게 쉬지도 않고 계속 빼고 있는데, 주식이 무서운 게 이런 겁니다. 희망을 준다. 만약에 본인이 고점에 물렸어.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반등이 나오는 척 하다가 빠져. 그럼 이런 데서 100% 물탑니다. 왜? 여기서 3일 동안 상승이 나오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오면은 나는 물탔으니까 탈출할 수 있어. 하지만 탈출할 걸로 보이지만 현실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내 손실만 2배 이상 커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MSCI 지수 편입되는 종목들은 오늘 다 올랐거든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내일 MSCI 신흥국 지수 편입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내일 카카오뱅크는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이 되는데, 그 이벤트 덕분에 오늘 종가까지 카카오뱅크를 이렇게 고가로 보내더군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극과 극입니다. 어제는 그냥 종가에 마이너스 3%를 빼버리더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종가에 플러스 2%를 올렸어요. 자, 내일이 여러분 진짜 중요한 자리입니다. 카카오뱅크 내일 물려 계신 분들 그냥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만약에 이벤트 때문에 아침에 주가가 막 상승한다고 해도 최대한 빨려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래요. 내일 자리가 제일로 위험해요.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카카오뱅크를 연일 쌍끝이 순매수를 한다고 해도 얘네들의 자금이 내일은 어느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제일로 높아요. 그리고 수급을 보셔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동을 보시면은 아침에는 카카오를 매도했다가 오후장에 다시 매수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MSCI 지수 편입으로 인해서 8월 31일 날 자금이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날에도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장중에 6.23%가 상승했으나 종가는 플러스 4.52%로 마감이 되었죠. 이게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겁니다. 자, 이날 만약에 미수를 썼으면은 오늘까지 매도를 해야지 미수자들이 떨고 나가고, 신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용이 막혔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지난번 전고점을 돌파할 경우에는 미수라던가 신용을 쓰신 분들이 성불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일부러 이틀 동안 주가를 안 올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다 떨고 내고 오늘 올린 겁니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투자주의 종목에 걸렸기 때문에 내일부터 신용과 미수가 막혀버려요. 자, SMCNC 같은 경우에는 8월 5일 날 이렇게 투자주의, 투자 경고에 걸린 다음에 그 뒤로 주가가 이렇게 팍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일 만약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이렇게 주가가 하락이 나오면서 10일 동안 조정을 줄까요? 일단 저 공시가 나온 다음에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마이너스 1.64% 가까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카카오뱅크와 SK바이오사이언스의 공통점을 보시면은 MSCI 지수 편입이라는 이슈가 있죠. 지금은 가는 놈만 가고 저렇게 특별한 이슈가 있는 놈만 갑니다. 장중에 공시가 뜨지 않는 이상은 한번 내린 종목은 그냥 계속 내리는 그런 증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제일로 좋지만 매매를 꼭 해야 된다라면 저런 이슈를 꼭 찾아서 하세요. 테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주인데 보시면 오늘 6.18%나 하락했어요. 6.18%. 자, 차트를 보시면 지난번에도 이렇게 내리다가 잠깐 상승을 주고 또 내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올리는 척 했다가 또 빠지고 하락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은 급락. 아침까지만 해도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고 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반도체주도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아침에 상승하고 있던 반도체 주식들은 이렇게 모두 종가는 급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3일 동안 매도를 할 때 MSCI 지수 편입이 되는 카카오뱅크와 SK바이오사이언스라던가 그런 종목 위주로만 매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매를 하실 때 특별한 이슈가 있는 종목만 매매를 하시고 웬만해서는 지금 매매를 자제하시길 바래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관은 역시나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을 매도했습니다. 어제 기관은 코스피를 3100을 방어해주는 척 하면서 개인들을 유혹하고 오늘 결국 전부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특히 오늘은 코스닥도 1000포인트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3000이라던가 혹은 다음 코스피 2900 이런 매물 지지대에서 기관 투자자가 매수가 들어오면은 지수를 방어해 주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유혹하려고 매수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로 좋아요. 자, 두 번째, 연준은 테이퍼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게 만약에 현실화된다면은 지금보다 더 코스피와 코스닥은 지수가 내려갈 확률이 높으며 코스피 지수가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우리나라는 선반영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는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언급될 경우에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꼭 생각해 두시길 바래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아, 제가 착각했네요. 오늘은 후원해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